이어서 삼성전자 관련 삼성그룹주의 지분 변화 공시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본 적정성 비율 관리 소홀로 금감원에서 지금 지적을 받았던 삼성생명입니다.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수를 그동안은 좀 매도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식수를 확대했다고요? 예, 뭐 최소 1년 이상 계속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계속 매도를 했고 지난번 방송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공시를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게 계속 매수마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사람 일일이 이제 엑셀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저희처럼 AI로 이제 그걸 일괄 처리하면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액수가 좀 미미하긴 하지만 뭐 3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것이 멈추고 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생명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같은 그룹사이고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다. 이런 점에서 삼성생명의 그 지분 추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이번에 그래서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좀 전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이제 감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으로는 2분기에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감산을 하고 하반기에는 25% 정도 감산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감산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한데 혹은 수요가 줄더라도 가격에 대한 그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은 내년쯤에 디램에서 그 가격이 지금보다 한 87% 정도 상승할 것이고 낸드는 한 60%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면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보시는 부분 아시지만은 그 영업 손실에서 나는 게 50% 영업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서 그러니까 50%라는 거는 10조를 팔면은 5조가 손실이 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상황인데 이 끔찍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되는 지점에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의 또 중요한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10나노 이하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와 이제 TSMC밖에 없습니다. 두 기업만 그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 10나노 이하에서 애플이 TSMC의 3나노 공장 하나 많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이제 예를 들면 퀄컴이나 엔비디아도 TSMC의 3나노를 갖고 싶은데 애플이 독점하나 바람에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를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 점도 삼성전자에 되게 유효한 상황인데 유효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내재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또 키웠습니다. 어떻게 경쟁력을 키웠냐면 2년 전만 하더라도 TSMC의 수율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15%였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70%, 90% 올라갔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에게 큰 어떤 영업이익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갖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파운드리 비메모리에 있어서도 이제는 다시 영업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외국인들의 어떤 기관들의 투자가 재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효성 TNC 뉴스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중국의 수요 회복, 재고 감소로 스프레드 개선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년 YOY로 이제 매출이 이제 줄고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는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422억인데 영업이익이 이번에 69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효성 TNC의 주력 제품이 스판덱스인데 스판덱스는 우리도 아마 시청하신 분도 많이 아실 텐데 청바지나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재입니다. 스판덱스의 주요 이제 수요처가 중국인데 중국이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봉쇄 때문에 경제가 마비된 상황이었죠. 그러다 이제 1분기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리오프닝이 이제 재개되고 있습니다. 재개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422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제 재개는 유지되고 더 확대될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효성 TNC의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제 유효하다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스판덱스의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면 효성 TNC가 스판덱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30% 이상 갖다 12년간 유지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판덱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효성 TNC의 매출과 주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효성 TNC가 가만히 있지 않고 친환경 스판덱스를 출시했는데
친환경 스판덱스 염색 공정을 중간에 생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품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염색 공정을 생략을 하면은 물을 적게 쓰게 되고 요즘 가장 큰 화두가 탄소를 얼마 적게 쓰느냐는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투입하느냐 문제인 거고 물을 적게 쓰느냐도 ESG의 인바이러먼트 2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아예 생략했다는 것은 스판덱스 효성 TNC 스판덱스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호적인 어떤 가점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세계 유수의 ESG 평가 기관에서 효성이 새로 출시한 친환경 스판덱스를 갖다가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효성 TNC가 작년에 중국이 봉쇄됨으로 말미암아서 매출이 아주 안 좋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R&D를 열심히 하면서 이런 친환경 스판덱스를 내놓은 것이고 이것이 올해도 빛을 볼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에 또 따라서 이제 효성 스판덱스의 크라우라 리자인 블랙이라고 있는데 이 제품이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100% 활용해서 만듭니다. 이거 역시 리사이클링이라는 관점에서 ESG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ESG가 왜 중요하냐는 걸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전 세계적 가장 큰 펀드인 블랙락 같은 경우 ESG의 모멘텀을 갖다 주도하는 이제 그 자산운용 기관입니다. ESG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에다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선명을 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의 가점이 있고 중요한 것을 갖다 핵심 기술을 발전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다면은 ESG 펀드들이 해당 종목의 수요자로 주가의 수요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신작 흥행 돌풍에 급반등에 성공한 위메이드 이슈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주가 전략 들어보기 전에 위메이드가 지금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죠. 비덴트의 주식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비덴트 주식 534만 주인데요. 그 보통 주는 아니고요. 비덴트 주식 원래 12일을 갖고 있던 12일을 갖다가 조기 상환을 결정했습니다. 12일은 이제 일정 이상 만기가 도래하면은 그걸 갖다 보통 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제 채권인데 그걸 갖다가 만기 도래 이전에 이제 그 빗썸이 비덴트에 대한 10일을 갖다 조기 상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비덴트한테 해당 물량을 너네가 다시 사다오. 그래서 이제 받게 된 돈이 약 300억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이제 그 비덴트가 이제 감사 거절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시비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위메이드 경영진이 결정한 것을 보고요. 위메이드는 이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계속 우리가 언급되는 이제 새로 신작을 나온 게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구글의 양대 앱스토어, 구글과 이제 그 애플 모두에서 이제 엄청난 흥행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실 게임주가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다방면에 많은 게임주가 안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작을 내놓는데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1위는커녕 뭐 바로 랭킹 뭐 10위, 20위로 내려간 지니까 매출이 이제 사실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위메이드가 나오는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구글과 이제 심지어 애플에서도 아주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고 이러면 바로 주가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에 위메이드가 이제 야심차게 출시한 온보딩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위메이드에도 역시 또 이제 활성화됐다는 점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가 또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투자부랑 이제 MOU를 갖다 체결했는데 MOU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긴 한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양 기관이 우리가 긴밀한 협정을 맺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공신력 있는 사우디 정부랑 관련됐기 때문에 이 역시 위메이드에게는 가점이 된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매출과 주가에 긍정적 요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